안녕하세요. 강북 삼성 응급의학과 이장희입니다. sepsis 치료의 강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의 주제는 리서시테이션 엔드포인트입니다. 모든 목소리는 AI로 대체하였습니다. 2014년 나온 대규모 연구들로 인해 EGDT는 사라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EGDT의 마지막 엔드포인트는 SCVO2 70% 이상이었습니다. 2016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부터는 티슈 하이포퍼퓨전의 개선 여부를 알아보는 마지막 엔드포인트로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리비전된 3시간 번들에서도 최초 락테이트를 측정한 후 일정 시간 뒤 재검사를 통해 락테이트의 감소 여부를 측정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시간 번들에서도 최초 락테이트 검사 및 팔로우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도 락테이트의 감소, 즉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지표 삼아 리서시테이션을 진행하도록 서제스트하고 있습니다. 보조적 수단으로 카필라리 리필 타임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SCVO2, 락테이트 클리어런스, 카필라리 리필 타임 등은 리서시테이션의 엔드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리서시테이션의 엔드포인트라는 말은 이것을 지표 삼아 샥 치료를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이외에도 리서시테이션 엔드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서시테이션 엔드포인트, 즉 하이포퍼퓨전인 샥 상태에서 벗어났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매크로 서큘레이션과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서큘레이션 중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A라인에서 측정한 블러드 프레셔입니다. 임상에서 ABP가 호전되면 샥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나 ABP의 호전이 티슈 하이포퍼퓨전의 호전과 1:1로 상응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ABP의 호전을 타겟으로 리서시테이션을 진행하면 바소프레서의 오버도즈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 서큘레이션 중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카디악 아웃풋입니다.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은 심박 출량에 동맥 내산소량을 곱한 값이므로 심박 출량의 증가는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 증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에서의 산소 요구량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카디악 아웃풋 상승만으로 샥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카디악 아웃풋의 호전을 타겟으로 리서시테이션을 진행하면 이노트로픽스의 오버도즈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중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는 SCVO2입니다. SCVO2는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과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지표이긴 하나 C라인 인서션이 반드시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SCVO2가 낮다고 무조건 샥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SCVO2가 높아졌다고 무조건 샥에서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점 및 단점으로 인해 2001년 EGDT 이후 sepsis 치료의 엔드포인트로 수년간 사용되다가 2014년 대규모 연구 이후 폐기되었고 2016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로 교체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중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락테이트입니다. 샥의 정의인 티슈 하이폭시아, 티슈 하이포퍼퓨전 상태에서는 아네어로빅 메타볼리즘으로 인해 락테이트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eptic샥의 임상진단 기준에 락테이트 수치 상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락테이트가 감소되는 추세가 보인다면 샥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락테이트 클리어런스가 SCVO2를 대체하여 리서시테이션의 엔드포인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중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카필라리 리필 타임입니다. 손가락 끝에 모세혈관제 충전 시간이 4.5초를 넘어간다면 페리페랄 서큘레이션이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단점으로는 이미 환자가 기저질환으로 말초혈관 질환이 있거나 현재 저체온 상태라면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중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변량으로, 소변량은 시간당 kg당 0.5cc 이상이 나와야 티슈 하이포퍼퓨전에서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킨 모틀링은 피부가 얼룩덜룩해진 것인데 티슈 하이포퍼퓨전, 즉 샥 상태가 심하면 피부가 얼룩덜룩해질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존재하면 샥 상태로 평가합니다. 1개 이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샥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샥 상태는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에 비해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이 부족한 티슈 하이폭시아, 티슈 하이포퍼퓨전 상태입니다.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은 심박 출량의 동맥 내산소량을 곱한 값입니다. 기차 그림 모식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량, DO2는 심박 출량의 동맥 내산소량을 곱한 값으로 대략 분당 1000cc-가량 됩니다.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 VO2는 대략적으로 분당 250cc-가량 됩니다.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에서 1이 필요하면 4배의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평상시에 우리 몸은 조직에서 필요한 산소량보다 3배, 4배, 5배의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이로써 안정적인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소 공급량이 분당 1000인데 산소 요구량, 산소 소모량이 분당 250이면 남은 것은 분당 750이 됩니다. 폐에서 새로운 산소를 충전하기 전 마지막 단계 즉 폐동맥에서 산소 수치를 측정한 값이 SmVO2입니다. 하지만 폐동맥에서 산소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완간주로 불리는 폐동맥 카테터 삽입이 필요하므로 쉽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대체 수단으로 C라인을 통해 RA 부근에서 측정한 산소 수치가 ScVO2입니다. 샥 상태에서는 DO2는 작고 VO2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ScVO2, SmVO2의 값은 낮습니다. 샥이 회복되면 ScVO2, SmVO2는 호전됩니다. 낮아졌던 ScVO2, SmVO2가 ScVO2 70%, SmVO2 65% 이상을 나타내면 샥 상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O2와 VO2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평상시 산소 요구량보다 3배, 4배, 5배 정도 많은 산소가 공급됩니다. 산소 공급량이 많을 때는 산소 공급량에 관계없이 산소 소모량은 일정합니다. 반대로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다가 어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산소 공급량 감소에 비례하여 산소 소모량 역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일정하기 때문에 에어로빅 메타볼리즘으로 채우지 못했던 부족분은 아네어로빅 메타볼리즘으로 보충하게 됩니다. 아네어로빅 메타볼리즘을 하게 되면 부산물로 락테이트가 상승하게 됩니다. 샥 상태에서 DO2, VO2, ScVO2 및 락테이트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DO2가 감소되다가 크리티컬 DO2로 불리는 임계점 이하로 떨어지면 VO2 역시 감소하며 부족한 에너지는 아네어로빅 메타볼리즘으로 충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락테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DO2와 VO2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ScVO2는 DO2가 감소하는 시점부터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ScVO2가 낮다고 무조건 샥 상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DO2는 정상이지만 폐인 슈버링 때문에 VO2가 상승하여 ScVO2가 감소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ScVO2가 증가한다고 무조건 샥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세더티브 에이전트를 사용하거나 터미널 샥이어서 VO2가 현저히 감소하여 ScVO2가 높아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발표된 EGDT는 CVP를 지표 삼아 플루이드를 주고 적절한 플루이드에도 불구하고 MAP가 65 미만이면 바소프레서를 쓰며 티슈 하이포퍼퓨전의 개선 정도는 ScVO2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들에서는 EGDT의 서바이벌 베너핏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2016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부터는 EGDT가 폐기되며 더 이상 CVP를 지표 삼아 플루이드 세러피를 하지 않으며 더 이상 ScVO2를 지표 삼아 티슈 하이포퍼퓨전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티슈 하이포퍼퓨전의 개선 정도, 즉 리서시테이션의 엔드포인트는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도 리서시테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타겟으로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작위대조 연구가 있었습니다. 치료 개시 후 초기 8시간 동안 2시간에 20% 이상씩 락테이트가 감소하는 것을 지표 삼아 치료를 시행한 군의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카플란마이어 곡선에서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지표 삼아 치료한 군의 서바이벌 베너핏이 있음 확인됩니다.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티슈 하이포퍼퓨전 호전의 지표로 보고 치료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사망률에 관해 시행한 무작위대조 연구들을 모아 메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지표 삼아 치료했을 때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는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치료의 지표로 삼도록 서제스트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성인폐혈증 초기 치료 지침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비교 대상은 락테이트 클리어런스와 SCVO2입니다. SCVO2를 지표 삼아 치료하기에는 센트럴 라인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문제점 및 SCVO2가 좋아졌다고 반드시 샥 상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등이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4편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지표 삼아 치료하는 군의 병원 내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습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성인폐혈증 초기 치료 지침서에서도 SCVO2보다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지표 삼아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는 카필라리 리필 타임에 대해서도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연구는 2019년 자마에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카필라리 리필 타임과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결론은 카필라리 리필 타임의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긴 하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입니다. 카플란마이어 곡선에서 사망률 감소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습니다. 자마의 발표 당시 저자들이 정리한 논문에 의의입니다. 아직까지 카필라리 리필 타임을 리서시테이션의 엔드포인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는 카필라리 리필 타임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2024년 질병관리청 성인폐혈증 초기 치료 지침서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